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관리로 입사해서 공공데이터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명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일반 직무에 입사를 해서 지금 현재 경영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소리 연구원입니다. 네, 그러면 입사 준비하실 때 경험하신 것부터 좀 여쭤볼 텐데요. 그럼 두 분은 입사는 언제쯤 하신 거죠? 저희가 작년 11월에 입사를 해서요. 지금 6개월 차 정도 되었습니다. 저도 건소리 연구원님과 함께 입사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 전형이 크게 보면 서류, 필기, 면접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입사 지원할 때도 역량기술서 쓰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떤 주제로 혹시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쓰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일단 경영일반 지원서를 작성을 했고요. 지금 역량기술서를 쓰실 때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 또한 신규 사업 기획안을 쓸 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실제로 경영기획실에 입사를 해서 어떤 업무를 할지 고민도 해보고 복지제도나 교육, 조직 문화에 있어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실제 담당자가 된 것처럼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어서 필기 전형은 탑시스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원자분들께서 탑시스 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준비하는데 팁이 있었다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컴퓨터나 IT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서 탑시 시험이나 영어가 모두 상당히 생소했는데요. 필기 시험까지 준비 기간도 상당히 짧아서 우선 처음에는 책 읽듯이 한번 빠르게 읽고 두 번째 볼 때는 이제 외울 만한 내용을 노트에 적어가면서 외워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이 면접일 텐데요. 면접은 혹시 어떻게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셨을까요? 제가 1차 PT 면접 준비를 할 때는 질문을 사전에 알 수가 없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내용을 미리 고민했었습니다. 저희 원에서 내고 있는 보도 자료를 보면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또 기관이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아무래도 경영 일반 직무다 보니까 뭐 유연근무 제도나 재택근무처럼 요즘에 좀 이슈되는 분야에서 미리 이슈들을 파악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또 특히 PPT 작성하는 연습도 미리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면접 중에 기억에 남았거나 혹시 나를 좀 당황시켰던 질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제는 기억이 자세히는 잘 안 나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를 여쭤보셨었는데요. 저는 그때 4차 산업혁명에서 AI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이유는 과거에는 기계가 생산성을 높여서 산업혁명을 이끌었다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AI가 이 효율성을 높여서 새로운 사회로 발전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이 원장님 언론 활동에서 제가 봤던 내용이어가지고 이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답변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준비를 참 꼼꼼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입사 후에 느낀 점도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두 분은 그러면 각자 어떤 업무 맡고 계시죠? 저는 경영기획실에서 인사관리 그리고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입 직원들이 입사했을 때 수습 평가를 한다거나 원내 직원분들의 포상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공데이터 본부에 입사를 해서 국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잘 제공하고 잘 운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끼는 점은 또 다를 것 같은데요.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이 역량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역량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은 업무 관련 법이나 제도, 규정 등을 신경 써야 할 때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챙길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히 개인적으로는 엑셀이나 한글처럼 문서 작성 능력이 좀 있다면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사실 어떤 좋은 경험이나 경력이 있더라도 새로 입사를 하면은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역량보다도 배우려는 열린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직 문화 부분은 입사 전에는 알 수 없어서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입사 전에 예상하던 지능정보원의 모습과 입사 후에 느끼는 모습의 차이점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좀 딱딱하고 형식적인 분위기를 상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입사하고 보니까 업무 시스템도 너무 잘 갖춰져 있고 또 사무실 분위기도 상당히 수평적이고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입사 후에 지능정보원의 가장 큰 장점을 각자 한 가지씩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원내 장점이 워낙 많지만 굳이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은 저는 아무래도 직원분들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게 가장 좋은 장점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연근무제나 시차 출퇴근제도 같은 제도도 잘 갖춰져 있고 시간 단위 휴가를 쓸 수 있어서 제가 워라밸을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에서 근무하면서 저희 원이 직원들의 의견을 되게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많이 느꼈는데요. 예를 들면 업무 시스템 내에 업무 시스템 기능 개선이나 아니면 업무하면서 불편한 점을 건의하거나 제안하는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다 반영이 되는 것을 보고 큰 장점이라고 느꼈고요. 또 사업 추진하다 보면은 서울로 출장을 올 일이 되게 많은데 저희 그 광화문 청계광장 앞에 저희 서울 사무소에 스마트 워크 센터가 있는데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어서 되게 아무데나 편하게 잘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스마트 워크 센터는 출장이 아니더라도 서울, 대구, 제주에 언제든 좌석 예약만 하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큰 장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지금 참석하고 계신 예비 가족분들에게 드리고 싶으신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지원서를 작성하시면서 어려운 부분이 많을 텐데요. 저희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정보화라는 기관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지원 직무를 잘 분석하셔서 본인의 경험을 지원 직무에 잘 적용하시면은 지원서를 잘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이제 전공이 순수 자연과학 쪽이어서 입사할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IT나 컴퓨터 관련 전공이 아닌데 제가 과연 입사할 수 있을까였는데요. 우선 제가 입사를 했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고요. 전문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과 자신이 겪었던 경험의 공통점을 잘 살려서 어필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